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파건 감정평가 실무 담당 유도은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감정평가사 31회 시험에서 그 실무 전체 수석으로 당당하게 합격하신 이미지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우리 실무 수석의 비결과 합격 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1기 감정평가사 합격자 이미지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실무수석이라는 좀 뜻하지 않은 결과를 이제 얻게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저는 올해 34살이고 총 공부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저는 2019년도 2월에 처음 GTF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한 1년 7개월 정도 공부를 그러면 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1차, 2차를 동차로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1차를 6월 달에 보고 2차를 9월 달에 봐서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험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동차 합격생인데 거기다 실무 수석까지 네. 하셨습니다. 일단 실무 수석으로서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운이 좀 잘 맞으면 실무수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좀 운이 잘 맞았던 것 같고 또 당연히 이제 평가사님도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고 엄청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실무수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아무래도 실무 수석 합격자이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실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31회 시험은 이제 꽈락률이 75%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과락이면 합격이다 이런 시쳇말까지 나오는데 네.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제 실무 시험 1교시 볼 때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날 전날에 잠을 전혀 못 자는 상태로 이제 실무 과목을 딱 맞이를 해서 굉장히 떨었어요.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하면서 나오면서도 나는 잠을 못 자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막상 시험장에서 이제 실무를 보기 딱 실무 시험지를 딱 받을 때는 나는 해야 된다. 난 실무 아니면 진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실무를 거의 이제 약간 동아줄처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딱 받았을 때는 그냥 평소에 보던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생각이 조금 오산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해 실무 시험이 이제 문제 양도 상당히 많고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웠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 2, 3, 4번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문제 풀이 순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스터디 때도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이제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가 만약 1번을 봤는데 풀 수 있겠다 싶으면 1번을 풀고 이제 순서대로 가던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을 풀고 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4번을 딱 보니까 바로 풀 수 있게 해서 4번을 풀고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한 2번 이런 순서를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쫓기는 시간 속에서 득점을 많이 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문제를 이제 문항별로 득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실무 수석이신 분이 각 문항별로 높은 점수를 득점하신 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득점하셔서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 쫓기는 시간 속에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풀었던 2번, 3번 문제를 어떻게 푸셨길래 이렇게 고득점을 남들보다 좀 더 높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평소에도 이렇게 스터디 풀 때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끝났다, 이제 이 문제는 못 푼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난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끝내고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평소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서 시험 때도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문제가 어려웠긴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써야 된다. 끝까지 한 문장이라도 쓰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덜 긴장하고 덜 망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감정평가사 시험 이제 스터디에서 이제 1교시에 오시면 실무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이제 풀 때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비슷했나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느꼈겠지만 1번과 4번은 이제 평가사님 평소 문제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1번, 4번 먼저 풀 때까지만 해도 사실 나 이번에 시험 되겠네 이런 약간 자신감이 약간 있었고요. 근데 3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보지 못한 스타일이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풀면서 당황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이게 스터디랑 좀 다른 점은
정말 못 보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뭐 평가사님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평가사님께서 문제 주실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가이드를 잘 잡아주시거든요. 이 방식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문제에서 좀 보이는 편인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득점을 하셨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0점 만점인데 29.5점을 득점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물음 1-1번과 1-2번에서 이제 고득점을 하신 건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방식 위주의 문제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는 어떻게 좀 정확성을 좀 많이 기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좀 어떻게 문제를 푸셨나요? 일단 1번 문제는 사실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평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 시점 수정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번 해보고 끝까지 좀 숫자는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2번 문제도 네. 정확하게 푸신 건지 아니면 1-2번은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건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 있어서 약간 당황은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은 했고 나중에 이제 예시답안 보니까 그 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시험이 이제 실무 과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5%라고 하는 좀 유례없는 어떤 그런 과락률을 보이면서 실무 점수가 어떻게 보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 잣대가 됐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실무 수석 63.5점이라고 하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우리 평가사님은 정말 대단하고요. 그 수험생들한테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실무 과목이라고 하는 게 면과락을 하면 합격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안정적으로 실무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어떤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그 질문지를 받고 좀 생각을 하다가 써왔어요. 네네. 네, 일단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른 분들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0점씩 푸는 분들도 계시고 200점씩 푸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초조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평가사님께 저는 다른 사람들은 200점씩 푸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에 100점이나 50점만 푼다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양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루에 100점, 뭐 50점 이렇게 정해놓은 만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감이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실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시험장에서 정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접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한 가지라도 똑바로 알고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풀려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생동차로 실무 수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동차라면 이제 1차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차와 2차 공부를 어떻게 좀 배열을 하셔서 실무 과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요? 저는 제가 그때 평가사님께 상담 갔을 때 그런 점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2차 공부랑 1차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했고 이제 2차를 막 달려야 되는 시기에 1차가 약간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1차를 좀 놓고 2차만 하다가 거의 한두 달 전에 1차로 아예 올인을 할까 이런 식으로 평가사님께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모험이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갔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전날까지 그러니까 하루 전만 빼고는 계속 실무를 풀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이 안 나면 50점이라도 30분이라도 내서 끝까지 풀어서 실무는 이제 다른 사람 그 2년차 분들과 견주어서 공부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공부를 하시면서도 실무 공부는 꾸준히 계속 병행을 하신 거네요. 네. 마지막 날 빼고 하루도 안 쉰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면 이제 1차 시험 보고 바로 전날만? 네, 전날 빼고는 네. 그럼 하루에 50점이라도 꼭 꾸준히 이제 푸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실무 수석이신 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 실무 과목의 득점 전략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실무 과목을 못 잡으면 사실은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무에 좀 많이 집중을 했고 처음 시작을 하실 때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정말 실무는 내가 잡고 간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실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되 마지막 부분 그 시험에 거의 막바지가 되면은
실무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실무는 그냥 이렇게 목차만 잡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이제 목차만 잡거나 뭐 개요만 쓰거나 하지 않고 그냥 숫자까지 다 내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도 그냥 평소랑 비슷하게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주관식 시험이고 서술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 채점에 대한 기준이 무엇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자기는 열심히 푼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고, 뭐 심지어 과락 점수가 나오고, 자기는 잘 못 푼 것 같은데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런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황만 이제 회자가 되겠지만, 그 평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채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왜냐면 수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채점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네. 이제 꿰뚫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평소에 사실 스터디에서는 이제 평가사님의 스터디 채점 기준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방식으로 쓰면 점수를 잘 주시겠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느꼈어요, 마지막에서는. 근데 실전에서는 사실 아직도 좀 아리송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쉬운 문제는 정말 열심히 풀어야 한다. 그래서 실수 없이 푸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정말 갈릴 것 같은 문제, 아니면 누구도 답을 내지 못할 것 같은 문제에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를 잡으셔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어도 그냥 이 정도에서 딱 잡으시고 이거를 자기의 논리를 딱 잡아서 푸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도, 사실 실무는 숫자긴 한데 말도 많이 쓰시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점수를 그래도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풀으셔서 그런지 뭐 1번 문제가 29.5점, 2번 문제가 11.5점, 3번 문제가 14점, 4번 문제가 8.5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문항들은 다 70점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득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좀 합격자, 그러니까 실무 수석 게다가 생동차 합격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학원 스터디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어요. 학원 스터디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은 꼭 모의고사를 자주 보는 느낌이어서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는 하지만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이런 과목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스터디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스터디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건 맞는데 끝까지 완주하시고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시험 때 저희가 실무가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무 끝나고 많이 상심을 좀 한 편이었는데, 이제 평소에 습관 들이시기를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시험 때도 아무리 실무가 어렵고 내가 정말 못 푼 문제가 있다, 나 그래서 정말 꽈락일 것 같다 라고 하셔도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이론 법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네, 많았고, 사실 저도 평소에 이제 막 평가사님들께서 중간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못 들었으면 저도 정말 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싶었던 분이 수석으로 합격을 하시다니 정말 네. 저 아이러니한 그 시험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또 그동안 노력이 또 그 점수 1점 1점에 다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실무 수석 생동차 합격생인 이미지 감정평가사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감정평가사로서도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